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이제 정말 야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5일서부터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일정 한 번씩 확인들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구단 그 위클리를 진행하면서 새 감독 선임 소식을 키움 히어로즈의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키움이 올해 뭐 성적은 최하위로 떨어졌습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설정진 감독 대행을 이제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2년 이제 총액 6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키움의 감독이 바뀔 때마다 항상 언론과 야구인들과 팬들이 생각하는 범주 밖에 감독들이 선임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키움의 감독은 진짜 아무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 사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그 설정진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 면접을 몇 분 진행을 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면접에 대한 그 어떠한 분들이 진행됐는지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그 언론에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설정진 감독, 신인 감독을 선임을 잘했다 못했다, 이건 저희들이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진 감독은 키움에서 잔뼈가 굉장히 오랫동안 굵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선수로도 입단을 넥센으로 했죠. 당시 이제 투수로 입단을 하셨는데, 한 팀에서 정말 오랫동안 코칭 스텝도 했었고 역임을 했고, 저는 팀에 대한 일관성, 팀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동안 키움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키움 야구단의 어떤 야구 내적인 외적인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전력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아무래도 플러스 옵션이 알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안우진 선수, 그리고 오늘 이제 선발로 일요일 날 나옵니다만 정현우 선수, 하영민 선수가 이제 FA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수진이 그래도 불펜은 뭐 윤석원 선수라든지 오석주 선수라든지 조영건 선수라든지 또 주승우 선수, 이렇게 어느 정도 짜임새가 올 시즌을 지나면서 갖춰졌기 때문에 조금만 좀 단도리를 잘하고 닦고 조이면 올해보다는 충분히 좋은 내년 시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새로운 우리 설정진 감독님이 키움을 잘 맡아서 좋은 모습으로 멋진 2026 시즌을 항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응원하겠습니다. 키움 팬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두산은 이번 주에 일정을 조금 보시면 월요일도 게임이 있었습니다. SSG, 삼성, 한화. 근데 한화한테 잭로그가 와이스 경기를 잡은 게 좀 컸습니다. 사실은 두산이 한화를 잘 잡아요. 그리고 또 김광현 선수한테는 약하고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또 앤더슨 경기를 또 곽빈 선수가 어마무시한 피칭으로 잡아줬고, 지금 최근에 두산이 지금 정수빈, 양석환, 양의지, 김재환, 이런 주력 선수들, 강성호 선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콜업을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아요. 뭐 재환유 선수도 선발 등판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성적이 두산 베어스의 이름,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모든 포커싱은 두산 팬 여러분들은 아마 시즌이 빨리 끝나라. 시즌 빨리 끝나고 새로운 감독에 대한 기대, 새로운 감독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호기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잠시 전에 키움에 대한 그 설정진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산도 이제 그 조성환 감독 대행을 포함해서 지금 구단 그룹에서 상당히 많은 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워낙 뭐 우리나라 모든 팀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두산은 그룹의 의사, 회장님, 그러니까 오너의 의사에 따라서 감독 선임과 두산의 웨이가 많이 결정이 거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두산은 뭐 이게 나중에 구단 분석 때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신구조화에 있어서 올해 조금 그 맛배기를 좀 봤다. 그런데 맛배기도 봤지만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성적을 올린
냉정하게 김재환 선수, 양석환 선수, 강승호 선수 이런 기존의 주력 선수들, 주전 선수들을 내년에 어떻게 전력적으로 하모니를 이룰 것이냐. 이게 아마 신인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선발 투수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최승용 선수를 픽스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최승용 선수를 제대로 메이드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곽빈과 함께 최승용까지는 국내 선수로 픽스를 시켜놓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올해 이제 테스트를 한 선수들과 새로운 뉴페이스가 얼마나 5선발로서 경쟁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누구나 범주에 넣어놔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은 언제나 짜임새 있고 기본기가 있는 야수층을 가지고 탄탄한 야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인급 오명진 선수라든지 박준순 선수라든지 이런 새로운 얼굴들을 얼마나 안지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실전 전력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주력 선수들과 하모니를 잘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아마 새로운 감독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내년에 잘해야 돼요. 두산이 이런 성적을 내는 건 물론 뭐 어떤 팀이라든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두산에 어울리는 그레이드 순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운종 고운종 다 든 팀인데 잘했으면 좋겠고 시즌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두산 팬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 이번 주 일정을 좀 보시면 기아는 화요일 SSG, 키움, 토요일 NC 이렇게 3경기를 해서 1승 2패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의리 선수와 로건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기아에 있어서는 지금 기아의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좋은 점은 양현종 선수에 대한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현종 선수가 보시면 11시즌 연속 150이닝을 던졌습니다. 이게 이강철 감독님을 넘어선 기록인데 일단 이 양현종 선수의 기록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양현종 선수의 통산 기록입니다.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자리를. 이 양현종 선수가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던지고 있는 경기가 500경기가 넘었는데요. 평균 자책점이 3.88입니다.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4점을 안 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던진 이닝은 2600이닝을 훌쩍 넘어섰죠. 그리고 11년 연속 150이닝 이상을 던졌다고 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2009년도가 본격적인 선발을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로테이션 29경기, 30경기, 28경기, 28경기 2013년도에 딱 한 번 19경기입니다. 나머지 29, 32, 31, 31, 29, 29, 31, 30, 29, 29, 29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 양현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종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위대한 투수라고 하는 건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가 삼진을 몇 개를 잡았고 무슨 얼마 위력적인 150을 예전에 넘게 던졌었고 그건 지나간 거지만 저는 한 선수가 특정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그의 커리어에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 이런 꾸준함을 보였다? 젊었을 땐 젊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은요. 그러니까 저는 양현종 선수를 제가 수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친구는 집에 가면 아이언맨 슈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슈트 여기저기 고장난 거 새로운 걸로 갈아 끼고 나와서 다시 던질 거다.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내구성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기아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양현종이라는 선수가 물론 그 나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해태 시절과 기아 시절을 같이 공유한 선수라면 예를 들면 해태 시절과 기아 시절을 같이 공유한 선수 중에 장성호 선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선수도 있지만 딱히 떠오르는 선수라고 한다면 근데 양현종 선수는 해태 시절은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 해태의 DNA를 가지고 있는 타이거즈의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기아가 올 시즌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기아는 올해 실패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과 이런 것들은 시즌 끝나고 리뷰 시간에 얘기하자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양현종 선수가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낙조의 아름다움. 해가 뜰 때도 멋있지만 해가 질 때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을 양현종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김광현이 보여주고 있고 유현진이 보여주고 있다. 낙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마무리 유종임이 잘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와, NC구나. 아, NC 멋있습니다. 일정 보겠습니다. NC가요 어마무시합니다. 화요일 롯데전 승리했죠. 수요일 LG전 승리했죠. 금요일 두산전 승리했죠. 토요일 기아전 승리했죠. 이번 주 4연승.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5연승. 그리고 5할 승률 달성. 오늘 기아와의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만 저는 지금 NC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김노건 선수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전 이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NC 다이노스는 올해 약점 투성이의 시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호준 감독, 첫 처녀 감독이었죠. 두 번째, 선발진이 전혀 시즌 전에 갖춰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 워딩을 기억하는데 이호준 감독님의 개막 전 브리핑은 우리는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해서 6명의 투수를 실전에서 개막 첫 주에 테스트할 거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결정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개막 들어가기 전까지 NC는 선발 로테이션이 픽스가 안 돼 있었던 팀입니다. 세 번째, 그와 동시에 뚜껑을 열기 전서부터 불펜이 고민이었죠. 과연 클로저를 누구로 할 것인가 서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심지어 뚜껑 열고 나서는 전삼인 선수 말고는 필승조라고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김영규 선수도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고 배재환 선수도 초반에 빠져 있었고 불펜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즌 개막하고 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명사고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관리 이슈로 한 달 이상 홈경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데이비슨의 장기 부상 이런 건 뺄게요.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NC의 2025 시즌은 하위권으로 평가받는 게 너무 어쩌면 당연한 논제고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이 다 끝나간 상황에서 5할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NC의 행보에 실패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겠습니까? 오히려 성공이라는 박수를 쳐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김영준 선수, 김주원 선수 이런 어린 친구들이 커나가는 게 NC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저는 NC가 어떻게 올 시즌을 이렇게 했지? 전 이게 많은 구단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오히려 연구해봐야 될 필요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독. 저는 이호준 감독을 제가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이호준 감독은 주변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팀을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죠. 저는 이호준 감독을 축으로 해서 선수들이 정말 똘똘 잘 뭉쳤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배재환 선수의 부활도 반갑지만 이 NC 선수들의 그 끈끈함, 뭐 최원준 선수와 이우성 선수의 트레이드도 뭐 좋았고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이제 구단 분석해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NC의 네 가지 약점을 극복한 이번 NC 다이노스 2025 시즌 저는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NC가 어떠한 기록을 세울진 모르겠습니다. 5위 지금 현실로서는 쉽지 않아요. 5할 지켜야 지키는 겁니다. 5할이 안 돼도 5위가 안 돼도 NC 다이노스한테는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대단히 멋있고 대단히 가치 있었던 NC 다이노스의 2025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T입니다. KT는 이번 주에 대경기를 했습니다. 키움전, SSG 2경기. 마지막 경기 고용표 경기가 조금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졌다. 왜냐하면 고용표 선수가 킬러였기 때문에. 그런데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KT가 5할을 넘어서서 지금 플러스 3입니다. 지금 4위 삼성 1경기, SSG 3경기. SSG는 높시다. 인간적으로. 저는 SSG의 3위는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KT는 5위가 아니라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KT의 지상과제는 4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KT가 2승 1패를 했는데 사실 KT가 지금 김민혁 선수가 돌아와서 허경민 1번, 2번의 김민혁 요 라인업이 안현민, 강백호와 함께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장성우까지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펜의 위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올 시즌 전에 제가 세 팀을 꼽았잖아요. 불펜 최강, 한화, SSG, KT 이 세 팀을 꼽았는데 KT가 3위권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화, SSG 이 그룹에 들어가기에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동현 1번, 우규민 예를 들면 2번, 박영현 3번, 김민수 뭐 4번 요런 식이었잖아요. 이 4명 가지고 로테이션을 막 돌리고 부상당하면은 이 친구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런데 시즌 초반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원상현 선수. 최근에 지금 제가 언급했던 선수들을 다 싹 제끼고 불펜에 에이스가 한 명 떠올랐죠. 이상동. 최근에 KT가 버티고 있는 건 이상동 선수의 엄청난 스텝업 때문입니다. 불펜에서. 그런데 이상동 선수를 뒷받침해 줄 만한 한 명의 프라이머리가 강력한 뭔가가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KT가 삼성을 진작에 역전했을 겁니다. 왜? 삼성은 프라이머리 자체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삼성은 KT보다 월등히 좋은 게 있잖아요. 방망이. 해서 KT는 삼성을 지금 이기려면 제가 봤을 때 방망이로 이기는 건 힘들어요. 나머지 경기에서 지키는 야구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소영준 선수를 불펜으로 돌린 것도 물론 소영준 선수의 소화 이닝에 대한 관리성 차원도 있지만 저는 불펜에 대한 보강 차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주 선수도 처음에 올해 좋았었는데 그죠? 네, 좀 아쉬워요. 해서 KT는 이런 부분이 마지막까지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겁니다. 불펜의 견고함이 분명히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진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좀비 팀이에요. KT is 리스펙. 가라비토. 자, 삼성의 올 시즌 이번 주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주에 두산, 롯데, 키움, 롯데 지금 게임 하고 있네요. 정현우와 가라비토. 근데 한 경기 졌는데 그 경기도 끝까지 롯데전 어마무시한 대전이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태인 선수의 선발 경기였죠. 근데 그 경기가 롯데는 홈 마지막 경기도 걸려있고 한 경기라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올인하는 경기였고 근데 그 경기는 삼성이 굉장히 의외였을 거예요. 이걸 그래도 진다고? 졌죠. 그런데 보세요. 삼성 경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 9, 12, 9 질 때 지더라도 어마무시한 빠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빠따를 갖고 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올 시즌에 중반 정도 됐었나요? 제가 그 썸네일로 갖고 싶다. 삼성 빠따. 정말 어마무시한 화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삼성 라이온스는 올해 어마무시한 관중 동원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 팬 여러분들의 열망이 폭발한 시즌입니다. 야구로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은 순위를 잠깐 보시면 3위 SSG와 2경기 차입니다.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투수력, 불펜. SSG라는 팀은 5회까지 선발이 뭉개면 그 다음엔 알아서 자동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기려면 선발이 아무리 못해도 6회까지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빠따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 차이. 그게 이 시즌 마지막에 2경기, 1경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안정감에 있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삼성 라이온스가 SSG를 이길 팀이었으면 사실은 롯데전 그 경기를 역전패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갔지만 그 경기를 불펜들이 잡아서 이겼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삼성이 SSG를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됐을 거예요. 왜? 타격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SSG보다. 아니 삼성은 리그 최강의 타격팀이니까. 짜임새. 9번 김지찬, 1번 이재현, 2번 김성윤, 3번 구자욱, 4번 디아즈. 이건 뭐 정말 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야 되는 핵타선이니까. 심지어 이재현 선수는 초반엔 별로였어. 타격도 안 좋았어요. 요즘에 버닝하고 있습니다. 건들면 넘어갑니다. 그런 선수가 1번이면 어마무시하죠.
근데 사실 김지찬이 9번에서 출루해주면 그 1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상대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이 포스트 시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팀이다. 삼성과 붙는 팀은 정말 피곤할 겁니다. 너무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이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한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이다. 아마 재밌을 겁니다. 삼성 야구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야구하는 팀들 중에 롯데 야구하고 삼성 야구가 가장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제 박진만 감독도 올 시즌 끝나고 계약 종료잖아요.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감히 누가 박진만 감독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걸겠습니까? 걸면 안 되죠. 그건 반칙이죠. 삼성 라이온즈의 2015 시즌, 2015? 2025 시즌, 작년 시즌 대성공이죠. 박진만 감독은 정말 훌륭하게 임기 동안 성적을 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2025 시즌의 끝이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ING다. No limit SSG. 진짜 no limit입니다. 이번 주 일정을 좀 볼까요? 게임이 좀 많았죠. 기아, 하나전은 취소했습니다만 KT, 어제 두산. 근데 SSG가 이승용 감독의 재계약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더 좋았어요, 성적이. 근데 SSG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저는 이제 3위가 뭐 거의 90% 확정이라고 보는데 SSG는 컨셉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잡혀 있습니다, 투수로. 그런데 한 가지, 나머지 투수는 다 오케이야. 근데 약간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죠. 이거 똘똘한 선발이 한 명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김광현 선수가 지금 시즌 막판에 요 직전 이제 두산전 승리 투수가 됐는데 김광현 선수가 분명히 세 번째 투수예요. 누가 봐도 앤더슨, 화이트, 김광현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그러면 5회까지만 던져주면 돼요. 그 해당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불펜들이 알아서 십시일반 할 겁니다. 그러면 숙제가 뭐겠어요? 5회까지 던질 수 있겠어? 그거예요. 자, 엔드. 9월 달에 크레이지 모드가 에레디아였죠. 그 에레디아의 크레이지 모드를 같이 플러스 해줄 만한 옵션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해줘야 될 선수가. 당연히 최정이죠. 다만 최정 선수는 그 확률 에버리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최정 선수 저는 제껴놓겠습니다. 저는 SSG가 에레디아를 도와서 에버리지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선수는 최지훈 선수, 박성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친구가 조금 더 에버리지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정 선수가 됐던 류여승 선수가 됐던 고명준이 됐던 가끔 한유섬이 됐던 진짜 말 그대로 가끔 쳐줄 수 있는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2할 6, 7푼대의 선수들이 도와줘야죠. 그러려면 최지훈 선수와 박성환 선수는 적어도 2할 8, 9푼까지의 확률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선발이 5회만 뭉개면 나머지는 불펜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자, SSG는 지금 올해 5위권을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제가 5위권의 바로미터라 그랬잖아요. SSG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포스트 시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SSG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 이제 무조건 가잖아요. 더 높이 갔죠. SSG가 높이 갔으니까. 일단 저는 SSG의 숙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내 선발. 그러니까 문승원 선수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0. 근데 한 가지. 포스트 시즌에서 1+1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김건우, 문승원, 최민준 이런 친구들 전부 1+1 후보예요. 예전에는 포스트 시즌에 불펜데이 1+1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SSG는 다른 거 없어요. 5회까지 선발 던지고 최소한 던지고 뭉개는 야구. 그러면 된다. 최소 실점해야 된다. 오케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SSG였습니다.